같은 시험장에 두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둘 다 밤새 비슷하게 공부했고 둘 다 손바닥에 땀이 납니다. 시험지가 뒤집히는 순간 심장이 빨라지고 목이 마르고 머릿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죠. 그런데 한 사람은 첫 문제를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집니다. 분명 어제까지 풀었던 문제인데 공식도 떠오르지 않고 손은 멈추고 시간만 흘러갑니다. 반면 다른 한 사람은 이상하게도 시간이 갈수록 더 또렷해집니다. 처음엔 긴장했지만 문제를 하나씩 풀수록 몸이 가벼워지고 주변 소음이 사라지고 눈앞에 문제만 보입니다. 흔히 말하는 몰입 상태, 플로우 스테이트에 가까워지는 거죠. 이 차이는 단순히 멘탈 차이일까요? 우리는 보통 압박에 강한 사람을 타고난 강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안 떠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원래 배짱이 좋아. 저 사람은 중요한 순간에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야. 하지만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압박에 강한 사람도 긴장합니다. 심장도 빨리 뛰고 손도 차가워지고 스트레스 호르몬도 올라갑니다. 중요한 건 긴장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그 긴장을 무엇으로 해석하느냐입니다. 어떤 뇌는 압박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큰일 났다. 망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무능하다고 보면 어떡하지? 이번에 실패하면 끝이다. 이 순간 뇌는 시험장을 문제 푸는 공간이 아니라 생존이 걸린 전쟁터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몸은 방어 모드로 들어갑니다. 반대로 어떤 뇌는 같은 신호를 다르게 해석합니다. 지금 몸이 준비하고 있구나. 심장이 빨리 뛰는 건 더 많은 에너지를 보내는 거구나. 지금 내가 할 일은 첫 번째 문제를 읽는 것이다. 긴장은 똑같이 존재하지만 한쪽은 무너지고 한쪽은 깨어납니다. 심리학에서 유명한 예르케스 도슨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과와 각성 수준의 관계를 그려보면 뒤집어진 유자 모양이 나온다는 이론입니다. 긴장이 너무 낮으면 사람은 멍해집니다. 집중이 안 되고 반응도 느려지고 실수를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하지만 긴장이 적당히 올라가면 뇌는 더 날카로워집니다. 눈앞의 정보가 더 또렷해지고 불필요한 자극은 사라지고 반응 속도도 빨라집니다. 문제는 그 선을 넘어설 때입니다. 긴장이 너무 높아지면 뇌는 갑자기 다칩니다. 머리가 하얘지고 쉬운 단어도 떠오르지 않고 평소에 자동으로 하던 행동까지 어색해집니다. 그러니까 압박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압박은 불입니다. 너무 약하면 아무것도 데우지 못하고 적당하면 엔진을 움직이지만 너무 강하면 회로를 태워버립니다. 그렇다면 왜 같은 시험, 같은 면접, 같은 발표 앞에서 어떤 사람은 적당한 불이 켜지고 어떤 사람은 회로가 타버릴까요? 미국 로체스터 대학교의 제레미 제임슨 연구팀은 이 차이를 보기 위해 사람들을 일부러 압박 상황에 넣었습니다. 제한 시간 안에 어려운 문제를 풀게 하고 누군가가 평가하고 있다는 압박을 주고 동시에 몸속 스트레스 반응과 수행 결과를 관찰했죠. 결과는 흥미로웠습니다. 압박을 받자 어떤 사람들은 코티솔, 즉 스트레스 호르몬이 급격히 치솟았습니다. 동시에 위협을 감지하는 편도체가 강하게 반응했고 판단과 계획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의 작동은 흔들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문제를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알고 있는데 꺼내오지 못했습니다. 책상 서랍 안에 답이 있는데 갑자기 방 전체에 화재 경보가 울려서 서랍 손잡이조차 찾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겁니다. 반면 다른 사람들은 코티솔이 올라가긴 했지만 폭발하지는 않았습니다. 뇌는 긴장을 위협이 아니라 준비 신호로 받아들였고 전전두엽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작동했습니다. 이들은 더 빨리 판단하고 실수를 수정하고 눈앞의 과제에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두 종류의 뇌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는 디펜시브 브레인, 방어형 뇌입니다. 압박을 받으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자원을 불안과 실패 예측에 쏟아붓습니다. 다른 하나는 어댑티브 브레인, 적응형 뇌입니다. 압박을 받으면 그 에너지를 눈앞의 행동으로 돌립니다. 같은 심장박동, 같은 땀, 같은 긴장감이 어떤 사람에게는 붕괴의 신호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집중의 스위치가 됩니다. 진짜 차이는 압박을 느끼느냐가 아닙니다. 그 압박을 뇌가 적으로 해석하느냐, 연료로 해석하느냐입니다. 그렇다면 방어형 뇌와 적응형 뇌는 실제로 무엇이 다를까요? 핵심은 주의력의 방향입니다. 방어형 뇌는 압박을 받는 순간 눈앞의 과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감시하기 시작합니다. 목소리, 표정, 손동작, 타인의 시선, 원래 문제를 푸는데 써야 할 주의력이 전부 자기 감시에 묶여버리는 겁니다. 반대로 적응형 뇌는 압박을 받아도 주의력을 다시 과제로 돌립니다. 지금 읽어야 할 문장, 지금 말해야 할 첫 문장, 지금 풀어야 할 한 문제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압박을 잘 다루는 사람은 긴장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긴장 속에서도 시선을 어디에 둘지 아는 사람입니다. 압박은 어두운 터널 속의 전조등과 비슷합니다. 빛이 너무 약하면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수하고 느려지고 멍해집니다. 반대로 빛이 적당하면 도로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곡선도 보이고 장애물도 보이고 핸들을 언제 꺾어야 할지도 보입니다. 하지만 빛이 너무 강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눈이 부셔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방어형 뇌는 그 강한 전조등을 자기 얼굴에 비춥니다. 그래서 눈이 멉니다. 적응형 뇌는 그 빛을 도로에 비춥니다. 다음 문제는 무엇인지, 지금 가능한 행동은 무엇인지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차이는 시험장에서만 생기지 않습니다. 회사 발표 전날 자료는 다 준비했는데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발표 내용이 아니라 부장님 표정이 떠오릅니다. 저 표정이면 망한 건가? 질문에 대답 못하면 어떡하지? 이때 뇌는 발표를 연습하는 게 아니라 재앙을 예습하고 있는 겁니다. 면접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을 듣고 답을 해야 하는데 방어형 뇌는 이미 결과를 계산합니다. 떨어지면 부모님께 뭐라고 하지? 이번에도 안 되면 나는 진짜 끝인가? 그러는 동안 정작 면접관의 질문은 흐릿해집니다. 그러니 중요한 순간에 무너지는 자신을 너무 쉽게 비난하지 마세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현재의 문제를 푸는 대신 미래의 재앙을 막느라 모든 에너지를 써버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방어형 뇌를 적응형 뇌로 바꿀 수 있을까요? 먼저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예, 아니요로 대답해보세요. 첫째, 압박을 받으면 문제보다 결과가 먼저 떠오른다. 둘째, 중요한 순간에 내 표정, 목소리, 손동작을 지나치게 의식한다. 셋째, 준비를 많이 했는데도 막상 시작하면 머리가 하얘진 적이 많다. 넷째, 작은 실수 하나가 전체 실패처럼 느껴진다. 다섯째, 긴장하면 지금 뭘 하지? 보다 망하면 어떡하지? 가 먼저 떠오른다. 여기서 3개 이상 예라고 답했다면 당신의 뇌는 압박 상황에서 방어형으로 기울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건 성격의 결함이 아닙니다. 해석 습관입니다. 그리고 습관은 훈련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긴장 재해석입니다. 중요한 순간이 오기 전에 짧게 말해보세요. 이건 위험 신호가 아니라 준비 신호다. 심장이 뛰는 건 망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몸이 산소와 에너지를 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손에 땀이 나는 건 끝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몸이 집중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결과 질문을 행동 질문으로 바꾸는 겁니다. 망하면 어떡하지? 라고 묻는 순간 뇌는 미래로 끌려갑니다. 대신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지금 첫 번째로 해야 할 행동은 뭐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한 문제는 뭐지? 질문이 바뀌면 주의력의 방향도 바뀝니다. 세 번째는 압박 리허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편안한 상태에서만 연습합니다. 조용한 방에서 충분한 시간 속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상태에서요. 하지만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연습할 때 일부러 약간의 압박을 넣어야 합니다. 시간을 재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발표문을 눈으로만 읽지 말고 서서 말해보세요. 면접 답변을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녹음해보세요. 가능하다면 누군가 앞에서 한번 말해보세요. 뇌는 처음 만나는 압박을 위협으로 봅니다. 하지만 여러 번 만나본 압박은 익숙한 환경으로 인식합니다. 낯선 괴물이 아니라 훈련장에서 본 상태가 되는 거죠.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같은 시험장에 앉은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더 약해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답을 몰랐던 게 아니라 내가 답을 꺼낼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서 잘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두려움을 눈앞의 행동으로 바꾸는 법을 조금 더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압박에 강한 사람의 뇌는 특별히 차갑거나 무감각한 뇌가 아닙니다. 오히려 뜨거운 신호를 더 정확한 방향으로 보내는 뇌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심장이 빨리 뛰는 순간이 오면 바로 실패라고 해석하지 마세요. 어쩌면 그건 당신의 몸이 이렇게 말하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도망칠 시간이 아니라 깨어날 시간이라고요. 여러분은 중요한 순간에 어떤 쪽에 가까운가요? 머리가 하얘지는 편인지 아니면 오히려 집중이 살아나는 편인지 댓글로 조용히 나눠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